제가 오늘은요, 좀 지금 점심시간인데 잠깐 짬을 내서 또 여러분께 피카소의 피카소와 고대 유물을 함께 전시했던 그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박물관인데요. 그 사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좀 주변이 시끄럽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우리나라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DNA 한국 미술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지금 그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근대와 현대의 그 작품 활동을 했던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주로 전시를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 국보급이나 보물급의 이 고대 중세의 그 고미술들, 그런 작품들을 다른 박물관에서 빌려와서 함께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 전시를 하는 그러한 구조가 새롭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 전시를 한 게 아니라 이 고대의 유물들과 근대 현대의 그러한 작품들의 이 상관관계, 유기적인 상관관계, 이 선이라던가 색채라던가 어떤 어떤 입체적인 모양, 이런 부분에서 어떤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 공통점과 또 어떤 변화상이 있는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전시를 상당히 유기적으로 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건 독특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런데 이러한 전시 구조는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 학예사들의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해외의 그러한 전시 풍조가 이렇게 고대와 중세 때 이미 만들어진 그러한 고미술들 작품들을 그냥 박물관에 전시해 놓는 풍토가 아니라, 이거를 이 근대와 현대 동시대에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작품들의 이 작품들을 같이 섞어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고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가, 그리고 이 고대 유물들이 사실은 동시대의 작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특히 이 양식적인 측면, 미적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비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게 제가 그 사례를 피카소의 작품을 가지고 고대 유물과 피카소의 작품을 함께 혼합해서 전시하고 있는 그러한 박물관을 소개해 드린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박물관이 고대 그리스가 아니죠. 현대 그리스.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이 키크라데스, 뮤지엄 오브 키크라데스 아트.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박물관이고요. 제가 그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박물관에서는 2019년도에 피카소와 고대 유물, 앤티퀴티, 이 고대 유물을 함께 섞어서 전시하는 첫 번째 시리즈를 전시회를 했는데 대단한 성공을 이룩했습니다. 네. 이 당시에 2019년도에 피카소와 고대라는 그러한 제목의 희귀하고 굉장히 독창적인 전시회를 개최했던 이 키크라데스 미술 박물관은요, 그 당시에 이것을 어떤 시리즈의 일환으로 했느냐, Divine Dialogue, 그러니까 어떤 되게 신비로운 신성한 대화, 그러니까 피카소와 고대의 이 유물들이 어떤 그 신비로운 대화를 나누는가, 어떤 기이하고 신비로운 대화를 나누면서 피카소의 작품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전시 시리즈를 쭉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시 시리즈의 테마 자체가 Divine Dialogue 또는 Divine Dialogue, 이 신성한 대화라는 주제로 이 첫 번째 피카소와 고대 작품을 전시를 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는 피카소의 작품인 도자기, 그다음에 드로잉, 소묘 작품이죠. 그다음에 고대 그런 공예품들 이런 것들을 좀 전시를 같이 혼합 전시를 해놓음으로써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두 작품 세 개가 전혀 별개의 작품이 아니라 서로 상호 작용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어떤 측면에서 좀 더 볼 수 있게 했느냐. 선, 라인과 그 다음에 그 재료 또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질료라고 하죠. 질료, material. 그래서 clay, 그 점토로 만들어진 도자기, 그리고 라인, 그 어떤 소묘나 이런 대생 작품의 그런 라인, 그러니까 선과 이 클레이, 점토의 측면에서 한번 비교 검토를 해봐라 하고 전시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어떤 피카소의 작품과 고대 유물을 비교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기획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그 사람은 대학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어떤 그 문화적 그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려면은 그 학문적인 수준도 높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이러한 어떤 비교 예술을 할 수 있는 동시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서로 이질적인 시대를 비교할 수 있으려면은 그러한 어떤 미술사학적 그러니까 미술사에 대한 어떤 조예가 깊은 분이 반드시 어떤 자문위원으로 그 어떤 전시기획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처음으로 피카소의 작품을 고대 유물과 함께 혼합 전시를 하는 그러한 기획을 했던 이 전시회는 2019년도 6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이 됐는데 어마어마한 인기를 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심지어 코로나 전국이었던 2020년 6월 달도 다시 이 전시회를 다시 열어서 그 코로나 상황인데도 수많은 그런 관광객들이 그 전시를 보려고 와서 무려 4개월 동안 전시가 이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그 공예품과 이 현대 미술의 대표적인 그 예술가인 피카소의 작품을 이 상호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이 관광객들에게 그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 이것은 상당히 뭐라 하죠? 창조의 세계. 그게 미술이라는 어떤 창조의 세계 또는 뭐 공예라는 창조의 세계.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영역, 창조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단순히 그냥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과정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그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그러한 양식, 미적 스타일, 미적 의식, 미적 관념, 또는 그러한 표현주의, 미적 표현, 이런 것들이 쭉 역사적으로 전개해 오면서 그러한 양식을 그러한 양식이 이 피카소와 같은 20세기 초반에 초현실주의 작가에게까지도 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그 키클라데스 박물관에서는 이 피카소가 영향을 받은 그 고대 유물들을 그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고대 그리스의 유물들 또 로마의 유물들을 다 수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국립고고학 박물관, 고대 아고라 박물관, 뭐 아기오스, 니콜라우스 뭐 이런 박물관, 하니아 박물관, 코라 박물관, 델로스 박물관 뭐 이런데 이제 수많은 박물관 15개의 박물관에서 이 그리스의 그 공예품들 그다음에 로마의 그 공예품들을 수집을 싹 해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뭐죠? 그 이제 피카소의 작품과 함께 그것을 전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왜 하필이면 선, 라인과 점토라는 어떤 진료 이 두 가지를 일단은
하나의 그 방점을 찍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봐라 하고 관광객들에게 제시를 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을 했어요. 그 주제로 했을 때 피카소의 작품과 고대 유물의 그러한 작품의 유사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난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피카소가 사실은 우리가 알기에는 그 당시 20세기 초반 막 이렇게 떠오르고 있던 큐비즘과 같은 초현실주의 그런 화풍, 그리고 다양한 그 프랑스 파리에서 유행했던 아방가르드적인 그러한 미적 스타일, 이런 당대 미술의 트렌드에 상당히 그 고무되어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아서 그 피카소의 독창적인 그 작품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보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도 물론 피카소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러한 당대 미술 트렌드에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 피카소는 어떤 미술의 그 전통, 미술의 어떤 전통적인 그러한 교육이나 또는 그 아카데믹한 전통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서 이 대학에서 연구하는 또는 거기서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들,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데생이라던가 그런 어떤 그 기본적으로 화가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어떤 실력들, 전통적인 그 어떤 그 미술의 영역이라고 봤던 그러한 영역들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그 피카소가 그 파리에 있던 시절에 루브르 박물관을 굉장히 자주 방문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는 이제 그러니까 정말 루브르 박물관에서 살다시피 루브르 박물관을 굉장히 자주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전시된 고대 그리스의 미술 작품에 완전히 매료돼가지고 근데 그 피카소가 주목했던 그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작품 중에 그리스 예술 사파, 그러니까 그리스의 작가가 그려놓은 그 그림책에 있는 그 사파, 이거에서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전시되어 있었던 로마 시절의 그 그림책에 그려졌던 그 사파들, 그 일러스트레이션이죠. 이런 거에서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한 작가의 영향을 받아서 그 어떤 데생을 제대로, 그러니까 즉 선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피카소가 이러한 우리가 알기로는 어떤 그런 그 초현실주의 어떤 그런 화풍을 크게, 그러니까 당시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독창적인 작품을 창조할 수 있었다라고 보지만, 실제로 피카소의 그러한 그 공예품, 도자기, 뭐 수많은 작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고대의 작품들과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면서 그것을 특히 선과 그 재질, 점토의 측면에서 한번 봐라. 그러면서 이제 이 비교를 해보라고 해서 이런 전시회가 구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시회를 좀 가서 보면요, 제가 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Then, of course, he looked at everything. He became acquainted with various avant-gardes, moved to Paris, espoused various modernist movements, and, of course, most famously, pioneered with his friend Georges Braque Cubism around 1907-1908. But he continued to have this relationship to the academic tradition. His skills as a draftsman were very, very great. And then again and again, while living in Paris, he would visit the Louvre, and the Louvre had these fantastic collections of Middle Eastern, Greek and Roman art. Picasso loved visiting the Louvre, and he derived inspiration from what he saw. Yet another impetus came in the 1920s through various forms, one of which is very interesting, and that has to do with the fact that three of the great art book publishers,
were Greek. And Picasso again and again loved to work with publishers' illustrations. And some of the illustrations were about ancient myth. Roman, as in Ovid, but also Greek, as in Lysistrata, of which the exhibition has some wonderful examples. Η έκθεση Πικάσο και Αρχαιότητα, γραμμή και πυλός, είναι μια έκθεση που ανήκει στη σειρά των θεϊκών διαλόγων του Μουσείου Κυκλαδικής Τέχνης. 68 έργα του Πικάσο και 67 έργα της αρχαιότητας έρχονται να συνομιλήσουν μαζί σε αυτή την έκθεση από 20 Ιουνίου έως 20 Οκτωβρίου 2019. Η έκθεση χωρίζεται σε ενότητες, όπου η γραμμή και ο πυλός συνομιλούν με αγάλματα, νομίσματα, κεραμικά έργα της αρχαιότητας και συνδιαλέγονται με έναν τέτοιο τρόπο που η θεματική τουλάχιστον, αλλά και διάφορες άλλες λεπτομέρειες τεχνικές δεν διαφεύγουν της προσοχής στο κατά πόσο ο ίδιος ο μεγάλος καλλιτέχνης έχει υπόψη του ή έχει εμπνευστεί από την αρχαία Ελλάδα. Η διαδρομή του, η καλλιτεχνική αλλά και αυτή της ζωής του, δεν είναι τίποτε άλλο από στιγμές πάνω σε ένα χαρτί. Αν τις ενώσει κανείς όλες αυτές, θα σχημάτιζε έναν μηνόταυρο. 이 정말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이 피카소의 작품과 이 고대 유물이 함께 전시가 되어서 관광객들이 그걸 딱 보고서 그 유사성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전시를 기획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대 구분을 넘어서서 어떤 한 그 20세기의 위대한 예술가에게 영향을 미쳤던 어떤 그 전통의 그 전통 고미술, 전통의 어떤 영향력, 이 전통은 이미 죽은 게 아니라 과거에 사라진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새롭게 어떤 창작의 원천이 되는 요소로서 그러니까 예술가의 예술 작품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갖추고 있다. 그것이 바로 그 과거에 이미 존재했던 그러한 유산, 문화유산, 그 현대 예술가의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혼합 전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인식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사실은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러한 그 혼합 전시, 그러니까 시대를 넘어서서 오늘날의 동시대 작가의 작품과 고대와 중세의 그런 유물들, 그러니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을 법한 그런 유물들을 동시대 작가와 함께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 이러한 트렌드가 2016년도부터 해외에서 이미 그것이 트렌드가 됐고, 그것이 오늘날 이제 올해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번에 DNA 한국미술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그러한 그 트렌드가 그대로 반영되어서 한국의 그 국보급 보물급 문화재들과 동시대 이 근대 현대의 그러한 화가들의 작품을 혼합 섞어서 전시해 놓는 그러한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러한 어떤 그 혼합 전시는 전통의 영향, 그러니까 현대 작가들에게 미치는 어떤 전통의 영향,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대한 작품의 세계를 또는 그 작가 의식, 작가의 미의식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할 때는 그 당대의 작가가 살았던 그런 문화적인 풍토나 당시의 그런 미적 스타일만 볼 게 아니라 그 작가의 작가가 살았던 시대를 넘어서서
그 작가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그 작품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그 과거의 어떤 유산, 과거의 문화 유산, 예술적인 유산들까지도 우리가 총체적으로 관련시켜서 그 사람의 작품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그 작가의 작품 세계가 굉장히 그 작품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넓어지겠죠. 왜냐하면은 과거로부터 중세, 근대, 현대로 오기까지의 수많은 작품들이 그 작가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고대 작품과 현대 작품의 사이에 어떤 유사성, 유사한 관계, 상관관계 속에서 어떤 이 작가의 미적 세계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대한 실마리를 해결할 수 있는, 또는 재해석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 기획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전시 기획이 앞으로도 보편적으로 아마 더 대중화되지 않을까. 더 많은 박물관과 더 많은 미술관에서 이러한 혼합 전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점심 되십시오. 감사합니다.